네, 우리 주변 이웃들의 삶과 지혜를 탐구해보는 시간입니다. 토크멘터리 유후. 궁금한 당신은 누구신가요? 네, 지난 4월 20일은 제44회 장애인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깨고 또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거리를 0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입니다. 사이영 협동조합의 강세영 대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우와, 공연 너무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힘드시죠? 네, 너무 힘드네요. 괜찮으세요? 일단은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전 휠체어 댄스포츠 국가대표, 지금은 사이영 협동조합을 운영하고 있는 강세웅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단은 방금 보여주신 그 공연이 네. 휠체어 댄스 스포츠잖아요. 네네. 좀 생소한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서 어떤 종목인지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요. 원래는 이제 댄스라는 이름이 들어가서 이제 댄스이기도 하지만 스포츠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댄스 스포츠라는 종목이 있고 남자랑 여자랑 한 그 파트너가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팀을 이루어서 춤을 추는 그런 스포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휠체어 댄스 스포츠는 어떻게 보면 휠체어를 탄 그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호흡을 맞춘다라고 보면 될까요? 네, 맞아요. 그런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하는 것도 있지만 네. 또 휠체어를 탄 분들끼리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아, 비장애인과 같이 하는 것은 콤비라고 이야기를 하고 휠체어 타신 분들끼리 하는 것은 듀오. 그다음에 이제 휠체어를 타고 혼자서 이렇게 공연을 하는 춤을 추는 싱글도 있어요. 앞서서 이제 휠체어 댄스 스포츠 국가대표라고 하셨잖아요. 아, 네네. 몇 년도에 국가대표로 활동을 하신 거예요? 저는 이제 18년도 그리고 19년도에 국가대표 선수 생활을 했었고 19년도에 이제 독일에서 세계선수권 대회가 있었었죠. 그때 받으신 게 혹시 아, 네. 옆에 있는 그 네네. 친구일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부끄러우시겠지만 소개를 한번 해주신다면요. 2019년도에 독일 본이라는 도시에서 세계선수권 대회가 있었고 그때는 저는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콤비랑 싱글을 나가게 됐고요. 그 방금 같이 공연했던 미경 선생님이랑 콤비를 나가서 아쉽게 4등을 했고요. 네. 요 놈은 이제 제가 싱글로 해가지고 2등 은메달을 따서 받은 겁니다. 와, 오늘 은메달 원래 가져오시기로 하셨는데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리셨다고요? 은메달을? 네. 부끄러워서 놓고 오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네.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뿌듯하기도 하고 값진 성과이긴 하지만 뭐 국제대회 굉장히 종목들도 많고 하잖아요. 그래서 누가 알아봐 주지는 않습니다. 와, 근데 그 휠체어 댄스 스포츠란 종목 자체도 이제 많이 비인기 종목이기도 하고 선수층도 두텁지 않을 것 같은데 네네. 어떻게 그 휠체어 댄스 스포츠를 시작하게 되셨어요? 사실은 정말 우연한 계기가 있었어요. 2013년도쯤이었을 거예요. 여수 공항에서 서울에 출장이 있어가지고 비행기를 탔었거든요. 네. 근데 제 앞좌석에 저처럼 휠체어를 탄 분하고 비장애인 분하고 어떤 영상을 보면서 자꾸 막 손동작을 연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궁금해가지고 너머로 봤거든요. 의자 너머로. 그랬더니 그 휠체어 댄스 스포츠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수에 계신 그분들이 국가대표 선수였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딱 영화처럼 만났네요? 맞아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 러시아 대회를 참가하기 위해서 그 이동 중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을 걸었죠. 저기 죄송한데 저도 이거 관심 있는데 배우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배울 수 있어요? 라고 했더니
연락처를 주셨어요. 저한테. 그래서 연락을 드렸고 이제 러시아 갔다 오셔가지고 저를 불러주셨죠.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고 막상 이제 시작해 보니까 어떠셨어요? 시작해 보니까 보는 것만큼 이렇게 막 화려하기만 하고 그렇지 않았더라고요. 무엇보다 힘들었던 거는 이제 휠체어를 타고 춤추는 것도 힘들었지만 그 파트너랑의 어떤 파트너십 그리고 이제 파트너가 계속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는 곳은 순천이거든요. 그래서 여수에 있는 학원에서 연습을 하다가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순천에 있는 학원들을 쫓아다녔어요. 아, 댄스 스포츠 네네. 학원들을 네. 그래서 내가 이런 걸 하고 있는데 파트너를 구하고 있다. 오. 그렇게 해서 파트너를 만나게 됐죠. 혹시 그 만난 분이 방금 공연하셨던 그 맞아요. 미경 쌤. 맞아요. 두 분이 합을 맞추신 지는 몇 년 정도 되신 거예요? 2016년도에 만난 것 같거든요. 16년도. 지금 거의 한 9년? 네네. 보통 저희가 이제 연예인들도 가수들도 보면 팀으로 이뤄서 7년 이상 가기가 다 어렵다고 맞아요, 하는데 맞아요. 어떻게 9년을 함께 호흡을 맞추셨어요? 고비가 있었어요. 고비가. 어. 어떤 고비였냐면 이제 미경 쌤이 대학교 졸업을 하고 직장을 찾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직장을 찾아 떠나면 파트너가 또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를 잡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이 사이형 협동조합을 저는 사이영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일하고 있는 이미경이라고 하고요. 저는 지금 현 대표님과 댄스 스포츠 선수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이 사회협동조합을 미경 씨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아, 맞아요. 하시더라고요. 진짜인가요? 아마 좀 계기가 있지 않았을까. 수한 상황이 좀 다르잖아요. 그죠? 소통에 어려움을 있으셨어요. 소통보다는 춤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댄스 스포츠를 거의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시작했거든요. 근데 제가 배운 거에서 완전 반대로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되는 입장이었어가지고 저는 소통보다는 춤추는 게 좀 더 어려웠었어요. 근데 처음에 이제 아무래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합을 맞추는 과정에서 분명히 좀 어려운 부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 좀 상황에 만큼 서로에 대한 그 배려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고 그리고 좀 그런 배려를 제가 많이 원했던 것 같아요. 아, 미경쌤한테 대표님께서. 근데 그것을 말로 하지 않고 그냥 생각만 하다 보니까 좀 거기서 오는 트러블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표님은 뭔가 불만이 있는데 대놓고 표현은 안 하고 미경쌤은 아니 왜 저렇게 짜증이 왜 저래? 막 이렇게. 짜증이 나 있나 소통이 좀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런 과정들이 더 이렇게 탄탄한 관계를 만들어주는 그런 계기가 됐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두 분이 하는 공연이 또 많은 분들에게 큰 울림을 주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공연 있으실까요? 뭐 다 기억에 남으시겠지만. 2019년도였을 거예요. 네. 그때 국가대표 선수 생활할 때였는데 그때 마침 그 장애인 개발원이라는 곳에서 장애 인식 개선 교육 봉사단을 모집을 했어요. 오. 해외 봉사단. 아, 해외 봉사다? 네. 그럼 장애인들끼리 모여서 네. 해외로 봉사활동을 맞아요. 가는? 아, 우와. 보통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봉사를 받는 대상으로 생각을 하지. 그렇게 하기 쉽죠.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었는데 너희들이 봉사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문구가 되게 가슴을 울렸어요. 나도 봉사를 할 수 있다고? 뭐지? 라고 이제 솔깃해서 읽어봤더니 그 캄보디아라는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을 하는 봉사였던 거예요.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교 국가여서 이 장애라는 게 과거에 업 때문에 오는 거다. 아, 뭐 종교적인 나름, 이유로. 그런 생각들 그런 분위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사실 본인을 막 괜히 자책하고 좀 그렇죠. 잘못한 게 없는데 네, 비관하고 이런 그렇죠, 경우가 그렇죠. 많았겠네요. 거기서 공연 딱 했을 때 반응이 어땠어요? 그 댄스 스포츠 공연을 하면 그 이제 그 보시는 분들의 표정을 제가 보게 될 거 아니에요. 되게 뭐랄까 신기해하시기도 하시고
표정이 되게 밝아지시는 거 보고 저도 되게 기분이 좋았던 그런 기억이 나요. 또 그 공연이 끝나고 나서 그 장애인 단체에서 근무하시는 캄보디아 현지 분이 공연을 보시고 그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너희들이 이 공연하는 걸 보니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왜 이렇게 함께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또 들었던 것 같습니다. 강세웅 대표님이 휠체어 스포츠 댄스 선수시기도 했지만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사이영 협동조합의 또 대표시기도 하잖아요. 지금 사이영 협동조합을 이제 미경 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들었다라고는 하셨지만 이렇게 말하면 또 미경 쌤이 또 서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진짜 사이영 협동조합은 어떤 곳이고 왜 만드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주로 하는 일이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론형, 강연형 교육도 있을 거고, 네. 그다음에 체험, 뭐 스포츠 체험이나 뭐 점자, 뭐 수어 이런 체험이 있을 거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이제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공연을 보여주는 공연형, 그리고 이제 뭐 인형극 같은 것도 하거든요. 저희. 일단 이론형은 그냥 강의, 말로 하는 강의를 얘기하시는 거죠. 네. 근데 그거는 조금 지루할 것 같은데. 맞아요. 그렇죠. 근데 지루하지 않게끔 하려고 노력을 하죠. 대표님만의 뭐 필살기가 있으신가요? 필살기요? 네. 이런 거 하나 있어요. 어떤 거요? 그 독일 대회 나갔었다고 했었잖아요. 독일에 있는 마트를 간 적이 있어요. 독일에 있는 마트를 간 적이 있었는데 그 독일 할머니가 저한테 갑자기 어떤 제스처를 취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취하시냐면 이렇게 따봉을 날리시는 거예요. 저는 독일에서 이게 욕인 줄 알았어요. 또 언어. 뭐지? 이 아저씨 왜 네. 이러지? 그래서 여쭤봤죠, 할머니한테. 할머니 왜 저한테 따봉을 날리셨어요? 라고 여쭤봤더니 독일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네가 지금 이렇게 휠체어 타고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활동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다. 앞으로도 너의 삶을 응원해 줄게라는. 이게 응원의 표시였구나. 오, 순간 빠져들었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교육을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라는 용어가 우리나라에 최초로 쓰이게 된 거는 1936년도입니다. 그러면 1936년도 이전에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네. 불구 아닙니다. 자, 힌트를 좀 드릴게요. 자, 요 그림의 제목입니다. 자, 아는 사람. 병신이라는 단어도 장애라는 단어도 둘 다 한자예요. 병들면 몸신 맞아요. 그래서 무슨 뜻이에요? 병이 있는 병이 있는 거고. 갑자기 영롱한 아저씨가 내리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전 내렸을까요? 안 내렸을까요? Yes, I can, suddenly, yes, I can. Gee, I'm afraid to go on has turned into, yes, I can. Take a look, what do you see? 장애라는 게 여러분들과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불쌍한 사람이라고 치조를 해버리면 나중에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불쌍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 누가 결정할 거예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교육을 계기로 장애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이라고 해서 남들과 다 다르지 않고 또 약간 편견 있지 않는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이런 강연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장애인이라고 막 그렇게 많이 신경을 쓰는 것보다 차라리 친구 대하듯 이렇게 친근하게 가볍게 대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게 됐습니다. 장애인 친구들과 같이 수업을 듣고 있는데 분위기를 보면은 그 친구들이 조금 소외감을 느낄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교육을 듣고 애들의 인식이 더 좋아졌을 거라 생각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론형까지 들어봤고 두 번째는 체험형인데 체험형은 어떤 건가요? 체험형이 되게 다양하거든요. 저도 지금 다 외울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수어나 점자, 소통형 체험이 있고 그다음에
그 스포츠형 체험이 있어요. 스포츠형 체험은 어떤 어떤 거예요? 것들이 있냐면 보치아 아세요? 네, 보치아. 보치아 아세요? 골볼 아세요? 골볼은 어떤 거냐면 시각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하는 스포츠거든요. 그래서 그 방울이 들어있는 공을 던져가지고 상대팀 골대에 넣는 그런 스포츠예요. 시각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스포츠 체험했을 때 학생들의 반응이 어때요? 자기들이 평소에 하던 그런 스포츠랑 조금 다른 종목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막 옆에서 그 중계를 해주는 거죠. 재밌게. 아, 네,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대표님 옆에 중계해 그렇죠, 주세요. 그렇죠. 그런 게 필요해요. 살짝 보여주실 수 있나요? 아니요, 그건 안 될 것 같습니다. 좀 보여주세요.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서. 막 거창한 게 아니고 네. 예를 들면 이런 예를 거예요. 들면. 어떤 그 학생들이 이제 하다가 막 실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들한테 야 이런 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는지 알아? 뭐라고 해요? 이런 걸 전문 용어로 트롤이라고 해요. 막 이런 하거든요. 트롤이 뭔지 모르시죠? 네. 학생들한테 이런 이야기하면 되게 빵빵 터져요. 제가 지금 세대 차이를 느끼는군요. 아까 아이들의 용어로 그렇죠. 이제 설명해 그렇죠. 주시는군요. 그렇죠. 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끔. 그 실제 이제 그런 체험을 하고 나면 아이들의 뭔가 장애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는 걸 느끼시나요? 제가 한 학교에 가서 어떤 지역에 있는 학교에 가서 보치아 체험을 진행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학교에 저처럼 휠체어를 타는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근데 저희랑 같이 그 보치아 체험을 하고 난 이후에 그 학교에서 좀 변화가 있었대요. 정교 어린이회의가 열려서 네. 보치아를 체육대 종목으로 넣자라는 의견이 나왔대요. 그래서 그 찬성을 100% 찬성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체육대 종목에 보치아가 들어가면서 매번은 아니지만 체육 시간에 보치아 경기를 하고 그 친구도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너무 뿌듯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아이들한테도 해주죠. 지금 너희들 주변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친구가 없지만 너희들이 살아가면서 주변에 이렇게 장애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나타날 거다. 그럴 때 좀 이렇게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일단은 그 프로그램 구성도 잘하시는데 대표님이 말씀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애들이 거기에 좀 매료가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저 뭘 먹고 살아요? 다 이야기해버려서. 근데 카피 몰라? 그거 아니네. 자, 봐봐, 현아야. 여기 봐봐. 하고 있어. 자, 그렇지. 그래, 카피 몰라? 복사가 영어로 카피잖아. 어휴, 답답해. 그렇지. 그럼 누리가 다시 왔다. 그렇지, 그거 좋아, 그거 좋아. 정신 차려. 그리고 또 다시. 어이구, 답답해. 그치, 같은 글자에도 여러 뜻이 있잖아요. 배처럼요. 그치, 좋아. 이 인형극 연습을 통해서 이제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조금 더 자신감을 얻기도 하고 내가 연습을 계속하면 내가 더 잘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통해서 자존감도 더 회복할 수 있고 항상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도 엄청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기들이 조금 더 잘하고자 의견을 내는 연습도 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로 조금씩 더 성장해 나가는 프로그램이라 생각해요.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그럼 이 장애인식 개선 교육은 언제부터 시작을 하신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2011년으로 기억해요. 거의 한 13년 정도 해오신 건데 그 처음 시작했을 때와 지금을 비교하면 많이 그 장애에 대한 인식이 개선됐다고 느끼시나요? 솔직하게? 사실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런 프로그램도 사실 저는 4월 달에 안 했으면 좋겠거든요. 4월 달에 안 하고 1년 12개월 내내 이렇게 장애인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는데 꼭 4월 달에만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부분이 조금 서운하기도 합니다.
좀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면 언젠가는 해결될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게 학생들을 만나서 이제 교육하시다 보면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뭘지도 궁금한데 어떤 거 가장 많이 가장 질문하나요? 많은 질문은 네. 질문이 없는 겁니다. 아이들이 질문을 안 해요. 질문 안 해요? 맞아요. 그래요? 네, 속상해요. 이렇게 재밌는 인형극도 해주고 뭐 스포츠 체험도 하는데 뭐. 질문이 없어요, 많이. 아, 그래요? 근데 성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 만나면 어떻게 대해야 하나요? 뭐 이런 질문도 하시고. 근데 사실 뭐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장애인분들 실제로 이제 일상생활에서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은지가 막 사실 그냥 생각으로는 무조건 도와드려야 되나? 라는 것 생각이 들지만 사실 원하지 않는데 도움을 주는 것도 불편한 일이잖아요. 이것도 산토끼 노래 아시죠? 산토끼 토끼야 이 노래. 그 런센스 퀴즈를 하거든요. 네. 이제 교육을 하면서 방금 우리가 나눈 이야기에 답이 있어요. 런센스 퀴즈입니다. 네. 산토끼가 어디를 가고 있을까요? 산토끼가 어디를 가냐고요? 어딘가에 가지 않을. 어디를 갈까? 산토끼 대화 중에. 물 마시러 가나요 혹시? 네, 물. 자, 이런 질문을 하면 뭐 용궁을 간다, 네. 뭐 마트를 아, 간다, 집에 용궁! 간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네. 정답은 뭐냐면 모르는 게 답인 거예요. 그쵸. 그러네. 산토끼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죠. 산토끼가 어디 가고 있는지를 알려면 산토끼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사람들이 꼭 산토끼가 가고 있는 곳에 안 보내고 자꾸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보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필요한 도움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애들이 못 되니까 이걸 좀 쉽게 떨어지게 해놨더니 지금 보시다시피 옆에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다가 뭘 넣을 거냐 아니냐 그때 그 얘기도 했었거든요. 먼저 판 디자인 시안은 지금 이렇게 그림만 봐서 모르겠거든. 그러니까는 한번 시제품을 만들어 보자. 시제품 만들어 보고 그다음에 여기 좀 헐거운 거는 사이즈를 좀 줄여서 다시 한번 디자인 시안을 만들어 보고 제품 제작할 때 대면은 2장을 넣어주는 걸로 하죠. 사이즈 맞춰가지고. 네. 그 서울과학기술대학교를 다녔었거든요. 기계공학 전공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배웠던 이제 도면 그리는 그런 게 좀 알고 있는 기술이 있어서 그거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도면 직접 그려가지고 제품 제작했습니다. 이렇게 쭈루루룩이었어요. 근데 이제 1, 2, 3, 네. 뭐 이렇게 이게 보통 보면 판매 페이지가 이렇게 보통 까지지 이거랑 비교했을 때 이런 여러 가지 교구들을 활용해서 그 교육 대상자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장애인 식개선 여기에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유도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제를 좀 이제 바꿔서 이제 대표님의 어떻게 보면 인생을 바꿨던 일일 것 같은데 혹시 그 이야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네. 군 생활을 마치고 서울에서 대학교를 다녔었는데 이제 부모님한테 또 군대에도 다녀왔는데 용돈 달라고 이렇게 손을 내밀기가 좀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거든요. 그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이 안전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안전기사라는 직업이 있어요. 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이제 그 일하시는 분들이 안전하게 일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이제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한 3, 4시쯤 비가 이렇게 조금 보슬보슬 내렸었거든요. 6월이었으니까 좀 되게 따뜻했겠죠. 그래서 운전하고 오는데 너무 졸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쉬었다 가야 되는데 빨리 이제 사무실로 들어가야 되니까 피곤하셔가지고. 네, 빨리 사무실로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에 잠이 오는데도 이제 무리를 해서 운전을 하고 가죠. 사실 졸음운전이고 나의 뭔가 실수도 있었지만 네네. 사실 받아들이기 좀 힘들었을 것 같기도 해요. 어떠셨어요? 처음에는 그런 희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언젠간 좋아질 거야, 막 이런.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아 이게 좋아지는 게 아니구나. 평생 이렇게 가야 되는 거구나라는 이제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힘든 시절이 있었죠. 우울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막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정하고 받아들이기까지 얼마나 걸리셨을까요? 근데 그리 오래 걸리진 않았어요. 그래도 제가 그렇게 막 부정적인 삶을 살진 않아서 되게 긍정적으로 빨리 이렇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젊은 나이에 사고가 나서 좀 더 빨리 받아들였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나이가 들면 그 비장애인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더 길었기 때문에 받아들이는데 좀 더 어렵대요. 어른분들이. 오히려. 네, 그렇대요. 근데 이제 오히려 젊은 친구들일수록 더 빨리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그런 경험이 있어서 장애인식 교육이나 장애인들을 만났을 때, 비장애인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저로서는 되게 강점인 거죠. 그쵸. 완전 비장애인 강점이. 강사들보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제가 더 잘 팔리죠. 그리고 이제 비장애인의 삶과 장애인 삶을 둘 다 살아보셨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차별인지를 정확하게 더 잘 아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이게 그날의 이 일이 대표님에게도 물론 이제 힘든 일이었겠지만 부모님도 사실 갑자기 세상이 달라지셨을 것 같아요. 제가 사고가 나니까 그 하시던 일을 딱 접으시고 저를 간병을 하러 올라오셨거든요. 거의 한 1년 동안을 저랑 병원에서 생활한 거예요. 그 좁은 침대에 누워가지고. 근데 그때 당시에 막 생각해보면 저는 이제 그렇게 막 고생하시는 어머니한테 화도 막 내고 짜증도 막 많이 불렸던 것 같아요. 풀 수 있는 통로가 옆에 있는 어머니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머니한테 되게 미안한 마음이 있죠. 근데 모두에게 좀 조금 힘들고 좀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시간이 지나고 지금은 이제 뭔가 대표님이 정말 어엿하게 뭐 회사의 대표시고 또 국가대표시고 엄청 뿌듯해하실 것 같아요. 가족들 지금 반응은 어때요? 아니요, 어머님은 아직도 무리하지 말아라. 적당히 해라. 이러세요. 걱정하시는구나. 그쵸, 걱정하시죠. 대표님이 이렇게 뭔가 긍정적으로 다 잘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요? 네, 뭔가요? 뭐가 있을까요? 낙천적인 성격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건 것 같아요. 뭐냐면 철이 없어요. 나이가 40인데 철이 없어요. 그래서 동안이신가 봐요. 그런가요? 그래서 철이 없어서 좀 철이 들어야 되는데 철 들고 싶지 않습니다. 계획 없어요. 행복하게 그냥. 계획 없고 그냥 닥치는 대로 그냥 그때그때 그 순간을 최선을 다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계획이 없다고 하셨으니까 요즘 최선을 다하는 건 어떤 건가요? 지금처럼 큰 탈 없이 저희 인형극 이름이 도담도담이거든요. 네. 도담도담의 뜻이 별 탈 없이 잘 사는 모습을 도담도담이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도담도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너무 멋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를 영으로 만들어주는 맞아요. 네, 사이영 이름처럼 멋진 활동 해나가시기를 응원하고 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만나보니까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만나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